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세 번째로 맞이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함께 교차했습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처럼 문과와 이과 통합으로 치러졌는데요.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로 이뤄졌을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4교시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시험장 입실 전에 긴장감이 역력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밝고 후련한 모습으로 기다리던 부모님들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준비한 만큼 좀 어렵지만 문제는 잘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정말 자신이 약간 자랑스럽고. 대전과 세종, 충남 수험생은 36,500여 명이었는데 결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10.8%인데 비해 대전이 12.9%, 세종 11.1%를 기록했고 충남은 15.2%로 전국 평균보다 4.4%나 높았습니다. 수능 최저 점수를 적용하지 않은 대학에 이미 수시 합격한 수험생들이 결시생의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평이한 수준이었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고난도 문항 수준도 지난해 수능보다 쉬워진 것으로 분석돼 최상위권에서 국어 변별력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수학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불수능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수능과 올 9월 모의평가 유형을 출제해 변별력 있게 어려운 기조가 유지됐고 초고난도 문항보다 중상위 난이도 문항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런 상위권들은 똑같이 1등을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단지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질 만한 그런 문제들이 수1과 수2에서 다수 좀 출제가 됐고.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어휘도 난이도는 올라갔고 문장이 길어 논리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중위권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사 영역은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핵심적 역사 사안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되며 이후 숨가쁜 입시 전략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육사 이전 토론회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 육사 충남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토론 제안과 함께 이전 반대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범도민 추진위는 육사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의 성지로 지방 이전이 불가하다는 육사 총동창회 주장에 대해 집단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고 육사 이전 후 국민의 성지로 보존해 호국 정신과 역사 교육의 산실로 삼으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육사에서 제대로 된 사격 훈련조차 못해 미래 정예장교 육성을 위한 훈련에 적합한 부지인지 안보에 더 문제가 없는지 따져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육사 이전을 추진하는 건 국방과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욕설 섞인 노래가 수개월째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시위단체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틀어놓은 노래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욕설을 따라하면서 춤을 추는 등 학습권 피해가 심각해지자 어린이집이 이 단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랫말 대부분이 욕설로 채워져 있고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는 한 단체가 틀어놓은 노래입니다. 이 단체는 시청 정문 앞에 스피커를 설치한 뒤 이 노래를 포함한 각종 노동가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반복해서 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청 앞 일대가 매일 쩌렁쩌렁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대전시가 측정한 자료를 보면 소음이 90데시벨은 물론 대포 소리에 맞먹는 100데시벨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집회 장소에서 50m 떨어진 대전시청 어린이집이 이 시위단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소음에 시달렸는데 아이들이 욕설을 따라하고 춤까지 춰 정서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강원 시간에
잘 모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춘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크게 큰 소리로 따라하고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도 설문조사에서 정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서 어린이집에 등원한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집회 장소 앞에서 어린이집 측이 1인 맞불 시위도 벌였지만 속수무책. 시위단체는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스피커를 통한 집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집회의 어떤 자유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집회를 하는 상황이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청 어린이집의 항의로 문제의 욕설 노래는 최근 2주부터는 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시는 7월부터 수집한 소음 측정 자료를 토대로 집회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내년 3월 새학기부터 대전 지역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1인당 13만 원, 어린이집 원아를 둔 가정에는 9만 원의 교육비가 각각 지급됩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학부모에게 13만 원씩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192억 4천만 원을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고 어린이집 원아 교육비 9만 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76억 7천만 원은 대전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학교 급식 단가도 올리기로 합의해 초등학교는 300원, 중학교는 500원, 고등학교는 400원씩 올려 올해와 비교하면 평균 9.6%가 인상됐고 이를 위한 재원 1,283억 원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글을 본인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종교인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잇따라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천주교 박주환 신부를 대전 서부서에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 데 이어 어제와 오늘 경찰청과 대전청에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고발장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며 김규돈 신부의 사제 자격을 박탈했고 천주교 대전교구도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며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박주환 신부에게 성무 집행정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 서버를 과부하시키는 사이버 해킹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대전에서 이제 막 개업한 PC방이 2주 동안 이런 디도스 공격을 4번이나 받아서 한때 폐업을 고민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에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형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동구의 한 PC방. 이곳은 처음 문을 연 지난 9월 8일부터 2주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디도스 공격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PC방입니다. 공격은 한 번 시작되면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9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 서버를 과부하시키는 디도스 공격은 단순하지만 강력해 공격이 멈출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 통신사 측에도 도움을 요청해 IP 주소를 4번이나 바꿨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럼 그날 장사는 거의 쉽게 얘기하면 망했다고 봐야죠. 디도스 공격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저희도 문을 닫는 게 낫더라고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자 PC방 업주는 개업 한 달 만에 폐업을 고민했습니다. 막 고민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거 괜히 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오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하늘이 노랬어요. 관련 카페의 노래 상반기 수도권에서부터 기승을 부린 이런 디도스 공격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마땅한 예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선 디도스 공격을 우회할 수 있는 사이버 대피소를 운영하지만 홈페이지만 대상일 뿐 자리마다 주소가 다른 PC방은 기술적인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PC방의 홈페이지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PC방에 있는 IP를 대상으로 직접 그 디도스 트래픽을 쏘는 방식이라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 피해를 접수해도 IP 역추적에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마땅한 예방책도 해결 방안도 없다 보니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공격에 사장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도가 외국 이주민을 위해 개설한 무료 통역 서비스를 한 사설업체가 무단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한 사설업체가 유료 회원 가입 후 통역을 신청하면 충남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 무료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업체를 정보통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가 지원해 지난 2017년 문을 연 콜센터는 16개국 언어로 무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 업체는 SNS를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서천을 비롯한 서해 김 양식장마다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 김은 상품으로 가공할 수 없어서 피해가 큰데요. 가을 가뭄이 큰 원인으로 이러다가는 수확량이 반으로 줄어들 처지여서 당국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 김 생산의 98%, 전국의 14%를 차지하는 서천 앞바다 김 양식장입니다. 어민이 바닷속 김망을 들어올리자 원초가 누렇거나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게 확인됩니다. 검은빛의 윤기가 흐르고 한참은 더 자랐어야 하지만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퍼진 겁니다. 김 양식장 전반에 걸쳐서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생산량의 절반가량은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천군의 경우 양식장이 94%, 3,100여 헥타 5만여 채에서 황백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내년 4월까지 모두 8차례가량 김 채취를 해야 하는데 4차례는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엽채가 노리면서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김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첫 채취를 하기 전에 황백화가 온 상황은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 김 황백화 현상은 김망에 종자를 붙여 자라는 시기인 10월 초중순에 기온이 높았고 심한 가뭄이 오면서 용존 무기질소 등 성장에 필요한 영양물질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강 하구뚝이 막혀 해수 유통이 안 되면서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1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영양물질을 구입하고 양식장에 투입하는 한편 농어촌공사에는 금강 하구뚝에 수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서부저수지하고 금강호에 물을 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양물질을 공급을 해서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 주산지인 서천의 황백화 현상으로 올해 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게 돼 김 수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전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라는 큰 산을 넘어 내년 상반기 착공될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투자 방식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의 절반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원촌동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논의하는 조건으로 하수처리장이 이전되는 금고동 그린벨트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천 점용 허가와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214억 원으로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으로 통합해 이전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쓰레기 소각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양대동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양대동 소각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추진해왔으며 총 사업비 738억 원을 투자해 양대동 일대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시설은 하루 200톤 규모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찜질방과 사계절 물놀이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 지역 정부기관과 출자, 출연기관들의 지역기업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경실련은 대전 지역 정부기관과 대덕특군의 정부 출연기관, 국립대 등 43곳의 구내식당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67%인 29곳이 타 지역 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거나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구내식당 위탁이나 납품업체 선정 시 제한 규정을 만들어 대전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예고와 매물 누적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평균 0.47% 하락해 전주 대비 0.08%포인트 낙폭이 확대됐고 대전은 0.59, 세종은 0.62, 충남 0.21% 하락하며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전셋값도 전주 대비 각각 0.51과 0.62, 0.28%씩 하락하며 3주 연속 낙폭이 커졌습니다. 8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사카 스포츠와 공식 용품 후원 계약을 맺고 스페인 브랜드 아스토레 유니폼으로 새 시즌을 준비합니다. 아스토레는 사카 스포츠가 국내 라이센스를 보유 중인 브랜드로 스페인 명문 축구단 레알 소시에다드와 오사수나 등의 용품을 공급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시티즌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유니폼 생산이 가능한 사카 스포츠와 후원 계약을 맺어 작년과 같은 유니폼 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람을 원하는 수험생과 가족은 이 기간에 매표소에서 수능 수험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연구원은 배추와 무, 파 등 김장용 주재료를 비롯해 고추와 마늘, 생강 등 속재료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23개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압류 및 폐기 조치하고 출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개발 제한구역 훼손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물 불법 건축, 용도 변경과 토지 형질 변경, 벌채 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시와 자치구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불법 건축, 형질 변경이 적발될 경우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